안녕하세요. DJ 선화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 차 결혼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를 둔 저는 남편이 정수기 설치와 점검하는 에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 관련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부족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의 추천으로 건물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 청소부가 급하게 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다른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일이라서 저에게 일하고 있는 건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저와 남편까지 모두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달라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니었나 봐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시호랑 동서가 우리를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러셨다. 우리 아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 나이에 콜센터 일을 하냐? 그 일이 정말 고대던전 없었어요. 일은 할만하고 돈은 얼마나 버는데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고 벌이도 괜찮아요. 정수기 설치나 수리를 원하는 고객들한테 에즈 엔지니어를 연결시켜주는 일이거든요. 예약 날짜 잡으며 스케줄 관리하는 업무 때문인지 생각보다 정말 진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서비스업이 힘들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전부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직업하는데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때 동서가 걱정을 해줘서 감동을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대면했을 때 어색했던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런 시댁들에게 생각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싸움을 일으켰어요.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콜센터 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고 기분을 나쁘게 해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고소도 못합니다. 결국 그 여직원이 스토킹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힘들다고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절 걱정해주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섭섭해해 보였어요. 동서는 매일 자신이 지방대학에서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잘했다며 덕분에 구급도 한 번에 붙었다고 자랑을 해주었던데 혹시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모는 또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피식피식 웃고 있었는데 마치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이 서로 걱정해주고 고마워하는 것을 보기 좋아해 하셨습니다. 그랬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예뻐 보여서 웃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제 어깨를 토닝해 주셨어요. 그런 의도 아니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해요. 표면적으로 제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일단 그날은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회사로 출근해서 고객들과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입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자가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지랄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헤드폰을 벗고 우는 신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설마 며칠 전에 말한 그것인가요? 진상 고객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신입이 상사한테 불려가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진상 고객에 대한 뒷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신입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울었는지 눈이 새빨간 건 물론이고 코도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신입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신입한테 며칠 전 점심시간에 들은 이야기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아니, 어떤 아저씨가 전화해서 자기 와이프가 카드를 긁어서 내 업체가 렸다. 여기 회사로 왔는데 집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드 내역만 있고 대체 그 물건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전 고객님이 물어보니까 어디로 배송되는지 알려드렸거든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경악을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것도 모자라 그 신입이 순진하게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배송됐는지? 라래요. 김정환이 아는 남성분한테 갔고 집 주소는 광진구 화양동이래요. 이런 식으로 남자 고객님의 와이프가 어떤 남자 집으로 정수기를 보냈다고 친절하게 알려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수기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정수기가 있으니까 팬심에 그렇지 않을까요? 중년층 팬들이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 같았으니 여성이 외도하는 남자 집에 그것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불륜을 의심했지만 다른 동료들도 그것이 불륜인가 싶어 신입사원이 불륜이 맞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아저씨가 당신을 알았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나를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곳에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너희 때문에 불평을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내고 이혼을 결정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객님의 불륜을 폭로한 것이라면 알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이었어요. 회의실 가까이에 있던 직원도 아줌마가 난리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언론에 찔러버리기 전에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어찌어찌 설득해서 돈으로 입막음했다고 하는데요. 아줌마는 돈을 받고 나갔지만 신입은 회의실에 남겨져서 자진 퇴소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울길래 제가 위로해줬어요. 아, 세상에 별 가짜는 것들이 다 있다. 괜히 바람 피우는 것들한테 걸려서 어째 여기 말고 일할 때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아직 점잖아. 다음에는 누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마. 그럼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신입이 코를 훌쩍이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름도 개순이인 이 이름이 못 같은 게 걸려서 다른 분들도 개순이 조심하세요. 괜히 저처럼 걸려서 퇴사 당하니까요. 어차피 해고당한 마당에 신입이 막 가는 모양이었어요. 신입이 직원들한테 개순이 조심하라는 농담을 건네면서 침울해진 분위기를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농담에 웃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이 개순이였거든요. 개순이는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설마 하는 마음에 동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성이라도 물어볼까 했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끝났고 정신없이 바빠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신입이 퇴근 시간보다 빨리 짐을 싸들고 나가길래 마침 미리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를 비운 척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입생을 쫓으려다 엘리베이터를 놓쳤죠. 신입과 번호도 교환하지 않았고 회사 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적도 없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회사가 낮은 층수라 계단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친모님과 회사 대표님께서 함께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놀라서 덤말하고 부르자 대표님이 멀리 걷더니 헛기침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어색하게 제 사원증을 보시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우리 회사 사원이신가요? 다시 말하자면 순자 씨가 엄마를 데려다 주셨네요. 우리 회사 사원이신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갑자기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 딸이에요. 라고 대표님이 말했죠. 딸이 여기 일자리가 괜찮다고 추천해줬거든요. 딸 어디가 뭐 사러 가려고 수줍은 듯한 엄마의 표정과 둘이 슬쩍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분위기가요, 사항에서 눈치챘죠.
안 그래도 엄마가 오래전에 아버지와 사별했었거든요. 그동안 쭉 짜 지내왔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일단 바쁜 척 이야기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제가 급하게 심부름 말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엄마, 이따가 봐 전화할게 비라고 얼른 두 분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줬는데요. 뒤늦게 1층으로 내려와 신입을 찾아봤지만 신입이 이미 가버렸나 봐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 먹으면 연락처 찾아내서 물어볼 수도 있었만 굳이 그래야 하나. 저는 싶었던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침 여유로워지기까지 해서 인사를 하러 나와본 거니까 케넬의 마음을 접었다고 해요. 그날은 단지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다시 했는데 다음날 점심시간에 다시 직원들끼리 모여서 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제 진상을 밝힌 고객이 사실은 우리 동서인 것 같아요. 남편을 몰래 만나러 회사에 찾아와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고객이 있잖아요. 이름이 순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서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 있죠.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엄청 신기해하며 이해했어요. 진짜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진짜 소름 끼친다. 그래서 동서한테 말해봤어요. 뭐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굳이 동서한테 말해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동수한테 물어봤자 뭐해요? 불편한 사이라서 말해봐도 기분만 상하잖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전화 상담하는 날 정했더니 불쌍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자기 딴으론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믿기지 않아요. 생각해주는 마음이라도 있나 하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걸로요. 우리 전화 상담원들을 깔보는 건데 그저 가만히 있었겠죠. 바로 기분 나빠하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쳐줬어요. 어머, 웃겨요. 가원씨 동서가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야? 요즘 공무원은 연봉도 박봉인데 누가 보면 재벌이 되는 줄 알겠네요. 다른 직원이 동서를 욕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애매하게 뭔가 이룬 사람들이 더 난리네요. 그래 정말 어이가 없어. 역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인성 자체가 퇴보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려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다 해서 동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줄은 몰랐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엄마와 대표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생각나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콧방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줍어하는 엄마를 놀렸습니다. 엄마, 저번에 계단에서 다 보았어요. 우리 대표님과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설마 은밀하게 만나고 있던 거야? 제가 그러자 엄마가 부끄러워하며 놀리지 말라고 했어요. 대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흘리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 있나요? 굳이 계단으로 가서 분위기를 내고 얘기하려 든 건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나타나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표님이 프로포즈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방해했다는 농담을 하셨어요. 엄마는 대표님이 계속 엄마가 일하는 거에 관심을 쏟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직원들마저 그런 말을 해줬대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걱정돼요. 얼마 전까지는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모로 기쁜데 제가 대표님이 엄마한테 한번 만나자고 제안한 걸 보고 제가 뭘 믿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마음을 받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딱 잡아대길래 그래서 그날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봤다. 엄마가 제 질문을 받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더라. 그날 저녁에 밥 한 끼 하자고 하더라. 단둘이 술도 한잔 하자고 해서 놀랐어. 이 말을 듣자마자 진짜로 대표님이 우리 엄마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라서 잘 몰랐는데 친구들 어머니나 엄마 친구들 보면 확실히 젊어 보이긴 했어요.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이라서 그런지 피부도 좋고 이도 뚜렷하셨으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추근떡대는 남자들이 확실히 많았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거면 엄마랑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했다. 끊었더니 대표님이 엄마를 쉽게 생각하시는 거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니셨나 봐요. 엄마랑 대표님을 몇 번 만나보시더니 진지한 사이가 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대표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딸,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 엄마랑 드라이브 하다가 카페에 들어왔다 라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대표님 목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엄마가 대표님이 맞아 라고 하시니 아직 대표님이 어색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네, 대표님. 잘 지내고 계세요? 엄마랑 어디로 놀러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 좋은 데 가셨네요. 우리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세요. 내가 이러니까 대표님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렵군 이라고요. 보아하니 제가 우리 딸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더 노력해야겠죠? 우리 엄마랑 셋이서 함께 밥도 먹자 그러셨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전화를 끊으니 대표님이 장모님과 만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와, 대표님 눈이 높으시네요. 두 분과 함께 드라이브도 자주 가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장모님과 대표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설레하고 말했어요.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한 후 집에 와서 남편과 아들 셋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받았을 때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뭐 어딘가 시끄러워서 귀 기울여 보니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남편이 전화를 끊었을 때 무슨 일인지 나랑 혼이 난 것 같아요.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이런 거예요. 우리 동생이 그렇다더라고요. 재수 씨가 바람을 피다가 상관한테 정수기를 선물해줬다가 걸렸다는 사실이 있지. 유명 연예인 누구더라 그 애가 선전한 거라고 하던데 우리 회사가 아니냐 신입이 말해준 게 역시 동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막 신입 얘기를 꺼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입한테 불려 의심하는 고객님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가 어디로 배송시켰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알려져 버린 거야. 고객 정보 유출시켜 그 신입이 떠섰거든. 그런데 남편 몰래 바람 피운 여자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었어. 그 신입이 동사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름이 개순이 있다고 해. 설마 하던데 진짜로 동서가. 그런 거였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눈이 완전 커지더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선에 이혼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막 말해주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람에 엄청 예민하셔서 땐 여러 여자들이랑 실고 즐기고 나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돈 때문에 받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재산이 좀 많아야지. 그런데 재수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자기가 무릎 꿇고 빌어서 남편이 용서해줬으니까 비밀로 좀 해달래서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얼척이 없었죠.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야. 왜 그런 일을 비밀로 해주길 바라는 건지 어차피 들킬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다 나중에 할머니가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냐고 화를 내는 거 아니잖아. 아들 말이 맞다고 해야 해. 바람 푼 것을 숨겨줘야 한다고 하는 거라는데 이러다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 당분간 시댁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와달라는 얘기를 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꼭 와라고 했어. 그날 친정에 이유가 있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 올라 하면 올 줄 알아. 이런 말을 많이 해.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할 때 콜센터에 의지해 달라는 말에 어디서 시모 말에 반대하냐고.
어미도 나이를 먹어서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을 보니 이혼하고 집에서 쫓기면 싫으면 오지 마라. 어머님께서 갑자기 변하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시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물어보니 전화가 끊겼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황당해했죠.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주말에 시댁에 방문하여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길에 친정엄마가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받아봤어요. 엄마는 일하기 위한 길이라고 해서 어찌나 신이 나 있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콧노래를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그 분과 만나서 밥을 먹고 술 한잔 했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결혼하자는 농담을 했어. 나랑 진짜로 재혼하고 싶대. 엄마랑 대표님이 만난 지 꽤 오래된지 틈만 나면 함께할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어. 엄마는 소녀처럼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반면에 나는 주눅든 목소리라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그래서 나는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받아보니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 있었어.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자 엄마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굽신거리는 거래. 엄마가 그 나이대로 건물 청소하는 것을 보니 놀랍다면서 막말을 했는데 나는 차근차근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니 순간 열이 받은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콜센터에서 굽신거리는 거에 대해 우리 딸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고 날 그런 나이까지 그런 짓을 했다고 건물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등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 그것들로 봐선 내가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했나요? 엄마가 동안 우리 가족을 무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잘해주는 척만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며 주말에 시댁으로 가서 잘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무슨 오해로 일어난 일인지 가서 말을 해보고 사과를 받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을 아예 안 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를 다독이기 위해 그런 말을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는 회사로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부른다고 해서 대표실로 가서 문을 똑똑하게 만졌어요.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된다고 하시는 대표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방금 순자 씨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다 오늘 있었던 일들 전부 다 전해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이러시면서 자기 회사 직원이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바람 피워놓고 난리치던 고객이 제 동료이자 시동생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다 들었다면서 대표가 명령하시며 얘기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전화해주세요. 단순히 순자 씨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을 욕하는 건 우리 회사를 욕하는 것과 다름.